우선은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증가감소 이어서 극대극소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증가감소를 우리가 34페이지에 예시까지 했었죠. 뭐 답까지는 안 냈었는데 답을 낼 필요는 없었어 가지고 그냥 결과까지만 해서 답 전까지만 했던 거고, 그때 내가 말장난스럽게 막 해줬던 거 기억나지? 그거를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고,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극대와 극소를 할 거기 때문에 35쪽으로 오시면 돼요. 개념 프린트 35쪽을 가보자. 거기 나오는 게 일단 극대와 극소의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그 함수 봐봐. 함수 fx가 a를 포함한 작은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수학에서 애매한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서 뭐래? 작은 구간이래. 작다의 기준이 뭘까? 거기서 작은에다가 밑줄 쳐놓고요, 그거는 0에 가깝다는 거야. 알겠지? 그 구간의 길이가 0에 가깝다는 거야. 0에 가깝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함수로 치면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구간이 진짜 거의 0에 가깝게 아주 작은 구간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넓게 잡지 않고 아주 작은 거를 말하는 건데, 그 구간에 존재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1번을 만족하고 2번을 만족하면은 극대와 극소라고 하는 거래. 1번이 뭐냐? 동그라미 1번 봐봐. fx 그리고 fa에 대해서 요렇게 된대. 저게 무슨 말이야?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작은 구간 내에서는 a가 제일 뭐 했다는 거야? 크다는 거예요. 맞지? a일 때가 제일 크다. 그럼 그 구간 내에서 무슨 값이라고 말해도 돼? 최대값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최대값이라고 말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뭐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런 데는 그거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저 a라는 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기 딱 봐봐요. 여기 좀 내가 너무 넓게 잡았는데, 여기 딱 증가를 하다가 뭐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야? 감소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그때가 제일 뭐 해요? 작게 보면 크죠. 맞아요? 우리가 저런 순간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거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뭐라고 한대? 극대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아니, 여기 작게 잡았으면 오른쪽 끝이 극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이 점을 딱 찍었잖아. 그럼 그거에 또 근처를 봐야 돼. 근데 그거의 근처를 잡는 순간 또 왼쪽이 더 커지지. 그러니까 한 녀석으로 특정 지을 수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얘처럼 요렇게 잡든 요렇게 잡든 어느 구간을 잡든 간에 여기 있는 수가 제일 큰 수가 되잖아. 그렇게 되는 것들만 이제 극대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도 봐봐. fx가 이번에는 거꾸로 뭐 되는 거예요? f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a에서 아주 작은 구간 내에서 무슨 값을 말하는 거야? 최소값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 해서 저렇게 만족을 해줘야 우리가 극대극소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극대인 지점을 a라고 하면은 거기서의 함수값인 fa를 우리는 극대값, 요거를 극소값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함수값들을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지금 내가 여기 써놓은 말 중에 그냥 교과서에 있는 말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뭐 내가 내 맘대로 쓴 게 아니야. 교과서에 있는 말 써놓은 건데, 지금 여기 그 어디를 봐도 뭐가 없어?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있었던 연속 혹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미분 단원에서 극대극소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애들이 그래서 무슨 오해를 하냐면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줄 알아. 연속이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거랑 관계가 없는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에이? 그럼 무슨 말이냐?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봐봐. 요렇게 지금 생겼거든요. 최대한 좀 비슷하게 가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는 끊어졌어. 심지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해서 만약에 극대와 극소를 찾아봐 라고 한다면 일단 극대부터 한번 찾아보자. 요 지점 극대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아주 작은 구간 내에서의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지. 맞아? 또 얘 뾰족하지. 그럼 뾰족하다는 건 일단 미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분명한데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배운 정의에 의하면 쟤도 아주 작은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쟤도 극대인 거야. 그래서 미분이 가능할 필요가 없어요. 뾰족해도 돼. 알겠니? 다른 데는 다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 저기 극대라고 말해도 될까 안 될까? 왼쪽을 보니까 다 밑으로 내려갔지. 오른쪽을 보면 다 똑같지. 상수함수니까. 그럼 얘는 이 구간 아주 작게 잡아도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쟤도 극대야. 애들이 이런 것만 극대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 극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애들은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잘못 배웠다고 이제 어디서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알겠지? 이런 것도 다 뭐야? 극대야. 그러면 여기는요? 쟤도 극대예요. 왜?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어때? 나랑 똑같은 애들밖에 없지. 그럼 나는 최대값이자 무슨 값이야? 최소값도 되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쟤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 알겠어? 그럼 극소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말했듯이 여기는 극소도 가능해요. 얘는요, 극소가 돼요? 이건 안 되죠. 왜? 극소는 최소값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은 괜찮아. 근데 왼쪽은 어때? 나보다 더 작은 애들이 존재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는요? 얘는 극소라고 말해도 될까? 된다고. 왜? 아주 작은 구간으로 생각해봐. 얘 제일 작아 안 작아? 제일 작지? 그럼 그냥 극소인 거야. 끊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극소입니다. 얘는 안 될 거고. 요 극소라고 말해도 되겠지. 심지어 뭐도 되냐면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요 지점 얘 극소라고 말해도 될까? 됩니다. 얘도 극소예요. 알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돼 있어. 아주 작은 구간으로 보면 얘가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지? 쟤 극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편견을 버려야 돼.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일단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안 나올 거야. 거의.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볼 일은 없을 거고 볼 일은 없을 거고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모르는 놈이랑 아는 놈이랑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 왜? 물어보질 않거든. 그 말은 앞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수능이든 내신이든 어쨌든 계속 똑같은 것만 내다가 분명히 이제 고인물이 되면 뭔가 새로운 걸 낸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거기 나오는 거는 함수의 극대, 극소, 판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 근데 그런 상황이 자주 있진 않잖아요. 그림을 다 주는 경우가 자주 있어? 그건 아니지. 함수만 띡 주거나 함수도 안 줘. 그냥 뭐 일부의 정보만 주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 어떻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냐 이거야.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거기 전제로 깔렸어요. 연속에다 동그라미 좀 쳐놔요. 연속인이라 돼 있어. 연속인 함수 F에 대해서 x는 a의 좌우에서 이제 1번과 같은 변화가 생기면 2번과 같은 변화가 생기면 이란 뜻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면 1번과 같은 상황이래. 어떤 상황이냐면 f가
증가하다가 뭐로 넘어가면은 감소로 넘어가면 안 끊어진다지 지금. 그럼 올라가다가 뭐 하면 안 끊어진 상태로 내려가면 당연히 여기서 뭐 생겨? 극대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니? 미분은 가능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연속이 보장이 돼 있다? 그럼 너희는 뭘 따져봐야 돼? 증감을 따져보라는 거야. 그럼 뭐가 바뀔 때? 증가와 감소가 바뀔 때 극값이 생기겠구나.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잘 공부를 했나 봅시다.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지려면 너희는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돼? 도함수의 뭘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증가와 감소만 따질 거야. 부호를 따져야죠. 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미분계수의 의미가 뭐였어? 기울기였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의 부호, 즉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니까 뭐 하고 있는 부분이야? 증가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미분계수가 음수라는 거니까 뭐 하고 있는 부분을 뜻해? 감소 중인 걸 뜻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걸 찾고 싶으면은 도함수는 뭘 찾으라는 거야? 플러스에서 뭐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왜? 이거 봐봐.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증가니까 기울기도 양수였잖아. 근데 요 지점 이후로는 바로 뭐로 바뀌어요? 감소니까 음수로 바뀌었을 거라고, 도함수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찾으라는 거야. 이거 왜 찾아? 그러면 극대랑 극소를 그럼 왜 찾아? 왜 찾으려고 지금 배우는 걸 거 아니에요? 왜 찾아요? 어떤 함수가 그려지는데 올라가다가 내려간대. 그러다 다시 올라간대. 그러다 또 내려간대. 올라간대. 이렇게 증감의 변화를 우리가 알잖아? 그럼 그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말했잖아,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 그릴 거라고. 오늘 많은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아요. 알겠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도 늦지 않아. 근데 오늘은 그림 그리는 거를 연습을 제대로 하고 가야 돼. 그리고 오늘 문제를 많이 못 풀어도 이미 숙제는 많아요. 그쵸? 숙제 좀 했나요? 좀 풀었나? 그래서 숙제가 좀 계속 많을 테니까 뭐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 주가 이제 학원 방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화토인데 토요일이 방학에 걸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수업 없어요. 다음 주는. 알겠지? 화요일은 수업 있는 거고. 그러면은 특강은 목이잖아. 목요일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화요일까지만 할 거야. 특강이랑 정규 수업 둘 다. 알겠어요? 근데 특강은 어차피 회차제라서 그냥 안 하면 뒤로 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6회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안 한 일이 있다고 뭐 보충을 해서 채우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 그냥 6번을 다 하면 돼. 언제 하든. 근데 그냥 우리 지금 하는 대로 하면은 마지막 한 번이 보강을 아마 해야 되거나 그럴 거야. 방학 일정을 내가 아직 제대로 안 봐가지고, 너희 학교 방학 일정을 안 봐서 그거 보고서 만약에 다 끝나기 전에 누군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 해줘야 돼요. 보강을 따로 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얘기 나온 김에 한 거고, 그래서 마저 가볼게. 여기서 하던 얘기를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1번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F는 A에서 뭐라고 부른대? 극대라고 부를 거래. 알겠지? 그러니까 올라가다 내려갈 때 안 끊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야 지금. 그 다음은 F가 뭐에서 뭐로 바뀌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그러면 A에서 뭐 한다라고 우리 말할 거야? 극소예요.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야. 왜? 내려가다가 뭐 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안 끊어지고. 알겠지? 물론 미분이 불가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건 연속이 전제가 됐을 때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거기는 뭐라 돼 있어? 미분 가능이라 돼 있어. 밑줄 쳐놓으세요 또.
그러니까 지금 전제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야.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x는 a의 또 좌우에서라고 했어요. 이거의 좌우에서 1번 만약에 거기 나와있죠. f'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즉 원래 함수는 뭐 했다는 거야? 띵띵띵띵띵 증가하다가 띵띵띵띵띵 감소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럴 때 뭐가 될 거라고 아까 말했듯이 극대일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무조건 뭐 해봐야 돼? 미분을 해. 미분을 해서 걔 뭘 따지는 거야? 일단은 부호를 따지는 거야. 딴 걸 따지는 게 아니야. 이해됐지? 그럼 너네 3차 함수 그리려면은 뭐 할 거라고요? 미분할 거라고. 미분하면 몇 차가 나와? 3차는? 2차가 나오지. 너네 2차 함수의 부호를 따질 줄 알아 몰라? 2차 함수 그리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이미 다 배웠잖아. 고1 때. 맞아. 교육과정이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넣고 빼고를 너무 자주 바꿔서 그렇지 교육과정의 순서는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거예요. 고1 때 그걸 다 연습을 미리 해놓은 거야. 너네 이런 그림 엄청 많이 봤지? 고1 때 해가지고 막 판별식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3차 함수의 도함수가 돼버려서 여기서 이제 너희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부호만 따져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거야? 3차 함수의 개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알겠죠? 물론 그것만 얘기하면은 뭐 학원 다닐 필요가 없죠.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이 되게 많으니까 아 저거 다 못 외우겠는데 나는 할 만큼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알려주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 외우고 와야 돼. 알겠니? 제발 마스터가 돼서 와야 돼요. 근데 자꾸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하는데 아까 막 계속 이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못 따라갑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알려주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 마스터가 된 상태로 와야 돼요. 복습 제대로 하시고 문제도 풀 거는 좀 푸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꾸 딴 길로 새네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럴 때는 뭐라고 말한다? x는 a에서 극대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 f'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극소라고 부른다. 왜? 음이라는 건 감소한다는 거고 양이라는 건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 바뀌는 그 지점에서 뭐가 됐을 거야? 극소가 생겼을 거라고. 알겠지? 자, 내가 지금 여기다 따로 적어놓진 않았는데 너희가 배우다 보면은 무슨 오해를 하냐? 그럼 얘들아 부호가 바뀐다는 건 그 a라는 지점에서 도함수의 값이 얼마가 됐겠니? 0이었겠죠. 생각해봐. 미분 가능이니까 일단 부드러워야 돼. 근데 증가하다가 뭐로 바뀐다고? 부드럽게? 감소로 바뀐대. 그럼 무조건 이 극값이 생기는 지점에서 뭐가 나와? 미분 계수는 0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함수가 0이 될 때 뭐가 나오겠구나. 극값이 나오겠구나. 극대극소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맞는 생각이야? 틀린 생각이야?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들 중에는 이런 그래프도 나온다고. 자, 가다가 기울기 얼마 찍어? 0을 딱 찍어. 근데 여기서 도로 뭐 해버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증가할 수도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얘를 너희는 극값이라 불러?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의 얘가 최대값이 돼? 안 돼? 안 되지. 최소값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극값이 될 수 없는 지점이란 말이야.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런 것들도 그냥 극값으로 세겠다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내가 이렇게 설명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무슨 변화가 생겨야 돼요?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확하게 바뀌어야 돼요.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극값이 아닌 거야. 언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왜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깔까?
아까 말했지. 야, 이거 봐봐. 이거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거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찍어 놓잖아?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느낌에는 뭐처럼 보여야 돼? 극대처럼 보여야 돼. 근데 이거 실제로 아까 무슨 값이라 그랬어? 극소라 그랬지? 얘는 극소가 돼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앞에다가 붙여놓은 전제가 아니면 그냥 다 소용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저런 전제가 깔려야 지금 하는 얘기가 유의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첫 단추부터 다른 거니까 얘는 저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냥 정의대로 가야 돼. 무슨 정의?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지 저런 전제가 안 깔린 거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 우리가 문제 딱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 거야. 그럼 너희는 이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할지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거를 선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알겠죠?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오해를 절대 하지 마시고 문제 풀 때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미분이 아니라 미안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미 고1 때 몇 차 함수 그리는 걸 배웠어? 2차 함수는 이미 다 배웠지. 너네 거의 마스터했지. 2차 함수는 뭐 모르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다 아는 것밖에 없잖아. 물론 본인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잘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 그래도 모르는 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 새롭게 한번 그려볼게요. 알겠죠? 새롭게.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도 일단 나와 있지만 fx가 그냥 요렇게 제시가 돼 있다고 하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럼 얘들아 미분해 볼래? 요거 미분하면은 2ax 더하기 뭐가 돼요? b가 되겠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잘 봐봐. 1차 함수를 토대로 한번 내가 2차 함수를 그려볼게.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나는 더 뒤에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 알겠지? 왜냐면 뒤에 가면 더 어려운 게 나오는데 일단 쉬운 걸로 좀 해놔야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편해요. 알겠죠? 항상 그래.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이제 외국 음식도 먹어보고 하면은 여행 다니면서 분명히 이제 본인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럴 때도 좀 약간 퓨전 음식처럼 해놓은 거를 먼저 먹어보고서 그걸 먹으면 현지 음식 딱 먹으면 되게 받아들일만 해요. 근데 처음부터 현지 음식 먹으면은 우엑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도 안 먹게 돼. 그래서 내가 실제로 태국을 20살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똠양꿍을 먹었는데 진짜 완전 그 현지 그런 데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 뒤로 한 번도 그걸 먹을 생각 안 했어요. 태국을 몇 번 갔었는데도. 근데 나이 들고서 뭐 재작년인가 가족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다시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세게 먹으니까 맛이 없는데 그때 갔을 때는 그 약간 그 라면 형태로 된 걸 먼저 먹고서 또 현지 음식을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 네,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수학도 똑같아요. 쉬운 부분에서 먼저 좀 배우고서 어려운 걸 하면은 훨씬 편해. 알겠지? 자, 똥냥꿍처럼 해봅시다. 이거를 보세요. 얘들아, 이거는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일단 기울기가 0 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얘가 2차라는 건 a는 절대 뭐가 아니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같은 이유로 얘도 무조건 1차인 거잖아. 그럼 a의 부호에 따라서 뭐가 돼요?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함수일 수도 있는 거지. 맞아?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직선은 그래서 뭐가 보장되냐면 반드시 x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 2차 함수는 안 생기는 경우도 생겨 안 생겨? 여기 생기잖아. 그치?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1차 함수는 무조건 x축이랑 만난단 말이야. 누구나 아는 건데 왜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냐?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알파를 기준으로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얘가 지금 f의 프라임인 거야. 도함수야, 도함수. 아까 우리가 왜 미분한다고 했지? 원래 함수에 뭘 하려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맞지? 내가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도함수의 무엇이 원래 함수의 무엇을 결정해요? 계속 하던 얘기. 도함수의 뭐가? 부호가 원래 함수의 무엇을 결정한다고? 증가와 감소를 결정한다 했었지. 부호 판단해 볼래? 여기 부호 뭐야? 마이너스죠. 여기 부호 뭐예요? 플러스 아니니? 그 말은 잘 봐. 이걸 내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건 이거야. 위에가 좌표평면이 있네? 연결된 그림이 아니야. 위에 좌표평면은 따로 있는 거고 아래 좌표평면이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지정을 할게. 그럼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뭐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감소. 오른쪽은 증가. 왜? 음수, 양수니까 여기는 감소를 하라는 거야. 오른쪽은 증가를 하라는 거야. 근데 잠깐 기울기 얼마를 찍어야 돼? 0. 왜? 알파에서의 도함수 값이 얼마야 지금? 0이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 0인 순간이 한번 존재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차 함수의 모양으로 뭐가 나왔던 거예요? 요렇게 생긴 기울기 함수 잠깐 0 됐다가 다시 커지는 이런 포물선이 나왔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를 지금까지는 너네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기본형을 배워요. y는 x제곱. 그거에 개수를 앞에 붙여. 2를 해봤다가 2분의 1도 해봤다가 4로도 해봤다가 그럼 폭이 점점 뭐 했었니? 변했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 걔를 뭐 했냐면은 평행이동을 막 시켜요. 그럼 이제 평행이동이 된 모습을 배우고 그걸 다 전개를 해놓으면 일반형이 나와. 그래서 그 일반형에서 꼭지점 구하는 방법, y절편 구하는 방법, x절편 구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했던 거야. 알겠어? 결국 뭐예요? 그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는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직접 대입을 해서 무식하게 개형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밖에 못 배워. 근데 실제로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재밌지 않니? 재미없어? 되게 재미있는 건데? 그럼 봐봐. 너희가 아는 2차 함수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첫 번째. 대답이 안 나오면 실망스러운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예요? 2차 함수. 네? 세 글자. 세 글자. 유리 알겠어? 헤이, 딱 봐도 뭐가 보여요? 지금 그림만 봐도. 대칭성. 너네 2차 함수 할 때 대칭성 안 쓰고 푼 적 있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아니잖아요. 무조건 써먹잖아, 우리 대칭성은.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물음을 해볼게. 아니, 왜 이런 대칭성이 나올까? 왜 하필 그냥 감소하다 증가하는 걸로 그리고 싶은 건데 어떤 그림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 증가하면 되니까? 그잖아요. 왜 근데 하필 대칭이냐고. 내가 뭐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여기서 미리 해놔야 뒤에 가서 똑같은 상황이 또 나올 거야. 그걸 봤을 때 왜 대칭성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 해놔야 돼. 알겠지? 잘 봐봐. 자, 이게 직선이죠. 직선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직선은 무한히 우리 뭐 해야 돼? 연장을 하죠. 맞아? 근데 그걸 다 그릴 수가 없어서 일부만 그냥 그려놓는 거야, 항상. 그러면 직선 위에 어느 점을 잡아도 요 점을 잡아도 요 점에 대해서 이 빨간색 자체가 뭐 돼 있냐면 점대칭이 돼 있어요. 점대칭이 뭐야? 180도 회전 운동 시키라는 거예요. 봐봐. 얘를 기준으로 너네 이 직선 180도 돌려볼래? 그럼 누가 나와? 빨간색 그대로 나오죠. 왜냐면 이건 지금 여기가 짧아 보이지만 결국 뭐야? 무한히 연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180도를 돌려도 똑같아. 근데 그 기준점이 여기로 바뀌어도 어때? 얘를 손으로 꽉 집어넣고 이 선을 이렇게 180도 돌려봐. 그래도 뭐가 나와? 똑같은 게 나와. 여길 집어도 어때요? 똑같은 게 나오죠. 잘 봐요. 그럼 이 도함수는요, x절편에서 무조건 뭘 가질 수밖에 없니? 점대칭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점대칭이라는 게 뭐라고? 180도 돌려도 똑같은 거라고.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요만큼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게. 얘랑 같은 길이로 왼쪽으로도 가볼게. 그러면 당연히 이 직선 자체가 점대칭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뭐 할 수밖에 없니? 같을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얘의 함수 값이 1이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그럼 얘는 얼마라는 게 분명하니? 마이너스 1 아니겠어? 반대일 테니까. 밑에 있잖아요. 길이는 똑같지만 부호는 반대잖아. 그치? 그게 잘 봐.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잘 봐. 여기서 1이 찍혔다는 건 누가 1이라는 거야? 도함수 값이 1이라는 거야. 즉 미분계수가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선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접선의 기울기였죠. 저기 위에서 얘가 1이 찍혔다는 건 그거 그대로 x좌표 내려오잖아. 여기서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였다는 거야?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잘 봐. 점점 요 기울기 값이 아니지. 도함수 값이 점점 뭐 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도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는 거야? 가파라져야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일단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도 똑같아. 점점 기울기가 뭐해지고 있냐면, 기울기라고 자꾸 해서 미안해. 도함수 값이 점점 뭐해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해야 돼?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야 돼요. 왼쪽으로 갈수록.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럼 왜 대칭이냐고. 이제 이해가 되지 않니? 얘도 그대로 내려. 그럼 정확하게 위에서 얘네 둘의 노란색 간격이 똑같았지? 그럼 얘네 둘도 지금 이 알파를 기준으로 간격이 뭐 하겠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얘는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이해됐지? 근데 얘 이런 일들이 얘에서만 발생하니? 아니지. 내가 이 간격을, 노란색 간격을 좀 더 넓게 잡아서 똑같은 짓을 해보면은 밑에서도 뭐예요? 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더 작게 잡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결론은 뭐냐면 이 알파에서 내가 만약 그림을 시작한다 치면은 양쪽으로 같은 간격만큼 가면 계속 기울기는 서로 이렇게 반대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 된 모양으로 나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같은 간격만큼 갈 때마다 기울기가 계속 똑같이 생겨야 된대. 그러니까 계속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칭인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대충 할 거야.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들어야 돼. 왜냐면 이걸 해놓으면은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요. 다른 함수들 이해할 때도. 알겠니?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던 거야. 알겠지? 재미없어? 재밌지 않나? 그러면 봐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죠? 감소하는 형태는. 그럼 얘는 뭐 했다는 거야? 오히려 증가했다가 기울기 0을 딱 찍었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 뭐 했다는 거야? 같은 모양으로 감소하라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이거 그림 그리는 거야? 그냥 대충 그리면 되는데 앞으로 뭘 너희들한테 자꾸 찾으라고 할 거냐면은, 지금 F'에 어떤 점이 X절편으로 왔었어요? 얘가 어떤 점이야? 대칭점이죠. 그지 않아? 대칭점이었잖아. 아까 내가 말했지. 직선이 있는 어떤 점을 집어도 대칭점이 될 거라고. 걔를 기준으로 180도 돌려도 똑같은 그림. 알겠지? 그런 걸 대칭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F'의 대칭점이 어디에 오면은 X절편에 오면 대신 부호가 뭐 해야 되냐면 바뀌어야 돼. 그런 X절편. 이렇게 툭 치는 거 말고. 알겠지? 근데 대칭점이 X절편에 오면 툭 치는 걸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얘가 대칭점이면은 반드시 이 모양이랑 180도 회전하게 밑으로 가니까. 알겠어? 굳이 안 써도 되겠다.
그냥 알고만 있어. 알았죠? 그러면 f 원래 함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무슨 대칭을 가질 수밖에 없어? 선대칭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f는 선대칭성을 갖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왜 그러냐? 너네 2차 함수 얘기할 때 대칭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지. 2차 함수 할 때 무조건 대칭성 써서 풀죠. 그럼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함수들 중에 대칭성이 있는 함수라면 그 대칭성을 얘기를 안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무조건 써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 그림에다가도 지금 이거 다 그려 놓으시고, 그리고 옆에다가, 옆에 공간 많잖아요? 옆에다가 이것도 좀 써 놓으세요. 표시 다 해놔. 근데 밑에 써있네요? 내가 다 써놨네. 거기 써놨네요. 도함수의 x절편에서의 점 대칭성이 원래 함수의 선 대칭성을 야기한대. 야기하는 게 뭔지 알지? 원인이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모든 2차 함수는 선 대칭성을 갖는데요. 왜? 모든 1차 함수는 x절편에서 점 대칭을 갖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2차 함수는 다 대칭성을 가졌던 거예요. 알겠죠?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림 잘 그려놔. 난 그래서 미분하다가 이제 여기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이제 너희들한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재료가 생긴 거라 너희는 이걸 모르고 나만 알고 있으니까 설명이 자꾸 돌아간단 말이야. 앞에 거 할 때. 이제는 더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싫어질 거야 아마. 왜냐면 그 말은 문제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리라서 너희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점점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더 어려우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다 적었어? 적었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로 갈 건데 가보면은 이제 3차 함수 얘기 나와요. 얘들아, 근데 하나만 잠깐만 얘기할게. 여기서 혹시 이런 오해를 할까봐 위에서는 이제 x축 가지고 그렸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도 이제 x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몰라요. 그럼 문제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미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미분은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거지 정확한 그래프를, 그러니까 좌표를 찾겠다는 게 아니야. 알겠지? 물론 함수식이 다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대입해가지고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만 나와 있는 상태라면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지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물론 우리의 목적은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일단 미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못 그려. 알겠죠?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표까지 정확하게 하려면 대입도 다 해봐야 되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포인트 37쪽인데 이제 3차 함수로 넘어가자. 3차 함수. 자, 그럼 봐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fx가 또 이렇게 식이 제시가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봐봐. 방금 전에 썼던 방법이랑 똑같이 갈 거야. 다른 게 아예 없어. 그럼 뭐부터 해? 미분부터 해. 야, 이거 미분하면 좀 이쁘게 좀 쓸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 이렇게 글씨가 개판인 거야. 자, 천천히 할게. 천천히. 미분하면 몇 차식이 나와요? 2차식이 되죠. 3ax 제곱 2bx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랑 말하는 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 우리가 아까 도함수를 이렇게 두 개로 그렸어. 왜 그랬지? 미분하면 몇 차였어?
1차죠. 1차는 개형이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두 개 그린 거예요. 더 있었으면 더 그렸겠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그린 건데, 너희가 알기로 2차 함수의 개형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개형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그 모양. 알겠지? 근데 아래로 볼록한 그 모양이 X축과 가지는 위치관계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우리 아까 했던 그림. 몇 번 만난다? 두 번 만난다. 혹은 한 번 만난다. 혹은 안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러면 개형별로 몇 개씩 있는 거야? 세 개씩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도 세 개, 위로 볼록도 세 개겠지. 근데 아래로 볼록만 할게. 일단 지금 개념 설명은. 왜냐면 위로 볼록 해석하는 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다를 게 없어. 이해돼? 얘만 해볼 건데, 얘들아 내가 지금 왜 X축과의 위치관계를 따져봤을까? 자, 다시 목적으로 돌아가면 돼. 우리 아까 미분 왜 한다 했지? 그림 그리려고, 그죠? 그래프 그리려고. 그러면은 미분에서, 그러니까 도함수에서의 무엇이 원래 함수에서의 무엇을 결정한다 했어? 부호가 증감을 결정한다. 이렇게 배웠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그럼 우리는 이 도함수라는 2차 함수의 무엇이 궁금한 거야? 부호가 항상 궁금한 거야. 부호를 따진다는 거는 누구와의 관계를 봐야 돼? X축과의 관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볼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좀 내가 길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랑 똑같아. 좌표평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여러 번 그리기 싫어서 하나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럼 봐봐. 첫 번째로 일단 아까 말했던 이런 경우, 두 번째는 접하는 경우, 세 번째는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첫 번째 거예요. 왜? 변화가 제일 많지. 변화가 많다는 건 할 얘기가 많다는 거야. 할 얘기가 많다는 거는 꽈서 내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알아볼 건데 다 어떤 모양인지 하나씩 관찰을 해보자. 일단 내가 이 지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했지. 도함수를 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호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부호를 조사해 볼 거야. 풀, 마, 풀이죠. 맞아? 그 말은 원래 함수는 뭐 했다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꼬불꼬불로 그리는 건데, 그럼 그냥 이 그림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야지 내 맘대로 그리면 되냐? 그게 아니야. 다 이제 규칙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요걸 했던 거예요. 이거 한번 쉬운 걸로 이해를 한번 하고 나면은 여기서도 자연스럽거든. 잘 봐봐. 자, 또 얘기를 해볼게. 아까 이거 할 때 내가 요점이 대칭점이라 했지. 그래서 같은 간격만큼 떨어지면 뭐가 똑같았니? 길이가 똑같아. 대신 부호는 뭐였어? 서로 반대였어. 그게 밑에서 뭐를 결정한다고? 기울기였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모순 관계? 반대 관계, 반대 부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나왔지. 자, 이번에도 여기서 똑같이 한번 해석해보자. 너희가 지금 봐봐. F' 몇 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지. 우리 아까 배웠어. 2차 함수는 무조건 무엇을 갖는 함수? 대칭성. 점대칭이야, 선대칭이야? 선대칭을 갖는 함수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요 대칭선을 기준으로 조금 쟤처럼 얘기할 만한 게 나오지 않겠니? 맞아요? 그거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 봐봐. 일단은 아까처럼 먼저 알파를 내리고 베타도 내렸어. 좀 정확하게 내려야 돼. 이게 너희들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렸어. 내려놓으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인데요. 그냥 여기서 뭐로 그릴 거야? 증가로 그릴 거야. 그리고 감소로 그리고 다시 증가로 그릴 거야. 왜? 부호가 그렇다니까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근데 좀만 더 디테일하게 관찰을 해보면은, 얘들아, 이게 지금 대칭축이거든? 이걸 계속 내려볼게. 좀 잘 좀 내려봐. 뭐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여기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P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야 그럼 P를 기준으로 내가 요만큼 같다고 해볼게. 그럼 걔랑 같은 간격만큼 요만큼 같다고 해보자. 그럼 얘네 둘은 반드시 이번에는 뭐까지 같아요? 정확하게? 좌표까지 같은 거죠. y좌표가 동일하지. 여기서는 어땠어요? 반대부호였죠. 얘가 1이면 얘는 마일. 근데 여기서는 쉽게 생각하면 둘 다 뭐라는 거야? 둘 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또 밑에서는 무슨 상황을 연출을 하냐? 그럼 봐봐. 내가 얘네 내려볼게. 이게 내려왔어. 잘 생각해. 지금 여기서 여기는 이 알파랑 베타 사이는 증가하는 구간이니 감소하는 구간이니? 감소 중이죠. 감소 중. 맞아요? 감소 중인데 빨간색인 두 지점은요. 축에서 위에서는 축에서 간격이 뭐한 애들이었어? 같은 지점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 값이 같게 나와요. 마이너스 1로. 근데 그게 밑에서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요? 기울기. 감소 중인데 둘 다 뭐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었겠지. 순간적으로만 보면은. 그래프를 다는 못 그릴 것 같아.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다시 여기서도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라는 거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P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찍혔다고 해봐요. 어딘가 찍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별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옆으로는 계속 기울기가 뭐하게 나와야 돼? 같게 나와야 돼요. 알겠지? 같은 간격 떨어진 지점에서 마이너스 1이면 얘도 마이너스 1인 거야. 좀 더 가가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모양이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요런 식으로. 자, 무슨 느낌이냐? 여기서 기울기가 마일이면 여기도 마일. 이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쪽도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은 요 축에서 내려온 선 있지? 걔에서 만나는 요 별표 있잖아요. 걔를 기준으로 뭐가 돼 있냐면 점대칭이 돼 있어요. 왜? 걔에서 계속 양쪽으로 기울기가 똑같이 그려져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3차 함수는 결론. 무슨 성을 가진 함수예요? 점대칭성을 갖는 함수다. 알겠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유는 도함수 때문에 그런 거야. 2차 함수라서. 알겠어요? 근데 교육과정상 요 점 설명을 안 합니다. 알겠지? 수투에서 교육과정상 이거 설명을 안 해요. 이 중요한 점을.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아마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너희들한테 열정이 있으신 분이면은 설명을 하실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걸 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열정이 있으시다 없으시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너희들한테 좀 더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설명하실 거고요. 그냥 교과서에 충실하게 설명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라면은 설명 안 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점이니까 알아두시고. 그럼 봐봐. 내가 감소하는 구간은 다 그린 거거든? 근데 잘 봐봐. 알파에서 기울기 얼마 찍어야 돼? 0 찍어야 돼. 그치? 왜냐면 여기서 도함수 값이 0이잖아. 맞아? 얘도 0이잖아. 여기서 기울기 0인 거야. 그럼 얘 이후로 뭐냐? 증가하래. 그래서 증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럼 여기도 뭐여야 돼? 증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는데 얘가 정확하게 뭐 된 걸로 그려야 돼? 이 노란색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이 된 모양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 내가 앞에 설명할 때 간혹 얘기했죠. 3차 함수의 모양 저렇게 나온다고.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을 말했던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알겠니? 자, 그럼 이제 해놓고 보니까 이런 게 보여. 이거 무슨 값이 됐어? 오늘 배운 극대값이 된 거예요. 얘가 극대값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 값은 극대값이고요. 여기서의 상황은 극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그럼 무슨 값이 된 거예요? 극소값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얘네들은 왜 생겼다고? 도함수 때문에 생겼다고. 왜? 알파랑 베타에서 뭐가 바뀌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잖아. 내가 말했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뭐가 생길 거라고? 극값, 극대, 극소가 생길 거라고. 심지어
봐봐, 여기서 얘네들이 축에 대해 뭐였어? 대칭이었지. 그럼 밑에서도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겠니? 대칭인 거야. 즉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극대가 나오면 극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따라서 3차 함수는 극대 극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나올 거면은 같이 나와야 돼. 왜? 점대칭 함수니까. 한쪽이 나오면 반대편도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한 문제도 안 풀었어요. 오늘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다음 시간에 이거를 못 그린다. 그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숙제가 없다고 그냥 아휴 할 게 없었구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앞에 것만 해야지. 이러고 오면 절대 안 돼요. 앞에 것보다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앞에 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제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방학 동안은 제발. 방학 동안이 아니지. 그냥 공부할 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 아직 아닌가? 천천히 해, 천천히. 그리고 얘에 대한 명칭이 또 있긴 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대칭점이에요, 대칭점. 용어가 있긴 해요. 변곡점. 왜 변곡점이냐? 일단 변곡이란 말을 너네가 처음 들을 텐데, 변곡이 뭐냐면 곡률이 바뀌는 거예요. 곡률, 볼록성. 얘들아, 이 별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근데 이걸 이후로 관찰해보면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게 변곡을 한다. 곡률이 바뀌는 지점이다 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일단 어디서 나오냐면 미적분에서 나와요. 선택과목 미적분. 3학년 때 하는 거. 이과 애들이 하는 거. 그래서 수투에서는 원래 나오면 안 된다. 그래도 용어는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죠. 변곡점이라는 걸. 근데 서술형에는 웬만하면 변곡점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면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괜히 썼다가 감점 당하면 억울하잖아 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릴 건데 봐봐. 얘라고 다르겠어? 똑같아. 조금 모양만 다를 뿐이야. 잘 봐. 내 이번엔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걔를 기준으로 또 뭐 해야 돼? 내려. 잘 봐. 왼쪽에 부호를 따져봐. 부호 뭐야? 플러스죠. 오른쪽도 부호 뭐야? 플러스지. 그럼 지금 그냥 그림상 감소는 생겨 안 생겨? 단 한순간도 안 생긴다는 거야. 대신 여기서 알파에서 도함수 값은 얼마예요? 이 도함수의 값이 얼마야? y값이 얼마야? x축에 접해 있으니까 0이잖아 얘들아. 그지? 알잖아. 0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기울기. 그래서 요거 내려온 지점 있지? 거기서의 기울기가 얼마 되라는 거야? 잠깐 0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증가니까 증가하게 오다 보면 여기서 기울기 0이니까 0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얘도 지금 도함수 값이 점점 뭐해요? 작아지지.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점점 뭐해라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작아지니까 완만해지라는 거야. 그러다가 심지어 얼마를 딱 찍고 0을 찍고 감소로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다시 뭐를 하래? 증가를 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했던 설명이랑 똑같아. 이 알파를 기준으로 떨어진 간격이 양쪽이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그럼 얘도 이게 내려온 그 점을 기준으로 양쪽의 모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얘랑 똑같이.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차 함수는 무슨 성을 가져요? 선대칭성을 갖잖아. 그것 때문에 뭐가 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점대칭이 야기된 거였잖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인 거야. 얘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그려보자. 마찬가지 여기 별표로 해놓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기울기 0 찍어. 그러고 방금 내가 그려놓은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이렇게 되라는 거야. 되게 3차 함수도 꼬불꼬불해 보였는데 되게 이쁜 함수예요. 생각보다. 2차 함수만치 되게 모양이 결정이 다 되어 있는 함수다. 다만 모양이 많을 뿐. 2차보다 많을 뿐.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표시해놔. 여기서 변곡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얼마다? 0이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지.
순간 기울기가 0이다. 내가 저걸 왜 표시하냐면 얘네 둘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개형 차이가 없어요. 그럴 것 같지 않니? 얘도 굳이 내리자면 축에서 내려가지고 여기도 플러스고 계속 플러스란 말이야. 얘처럼 심지어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순간도 없어? 0이 되는 순간도 안 나올 거야. 그럼 얘 뭐냐? 똑같아. 요거를 기준으로 커지긴 커져? 그러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긴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완만하게 커져야 돼. 근데 그러다가 얘처럼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없고요.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요 정도 찍고 방금 했던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의 접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이런 거를 뚫고 지나간다 해서 많이들 뚫접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뚫접이라 하자.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다? 0이다. 뭔 소리야? 0이 아니다. 알겠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다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거야. 이 세 가지 모두 다 변곡점에 대해서, 즉 그 변곡점은 어디서 내려온 점이야? 도함수의 봐봐, 다 어디서 내려왔어? 도함수의 축에서. 알겠어요? 꼭지점에서 내려온 거라고. 그래서 이차 함수는 더더욱 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변곡점이 궁금한데 잘 모르겠어. 뭐야 할 때는 미분을 해서 뭘 찾으면 돼? 축을 찾으면 돼. 너네 축 못 찾니? 고1 때 맨날 하던 게 축 찾는 거 아니었어요? 맞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 그걸로 해서 축을 찾아. 그 걔가 내려온 게 변곡점이라는 거야. 대칭점. 알겠어요? 여기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가장 얘기할 게 많은 게 어디야? 누구야? 첫 번째 거죠. 극대극소 갖는 거. 나머지 두 개는 계속 뭐만 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 얘들아, 이렇게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의 모양을 가졌다는 거는 이 중에서 누구의 부호를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유일하게 A죠. A가 뭐면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결론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의 성질을 가져요. 알겠어요? 얘는 중간에 심지어 감소하는 것도 없죠. 맞아? 근데 얘는 중간에 한번 꿀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상향 그래프를 갖는다. 이해됐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때 더 편할 것 같아요. 되었지?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다 그렸니? 밑에? 저기다 다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읽을게요. 도함수의 선대칭성이 원래 함수의 점대칭성을 야기한대. 따라서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성을 갖고 있고요. 그 대칭점을 뭐라 부른다고? 변곡점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교육과정상 수투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아까 했던 말. 자, 그리고 마지막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질 조건. 얘들아, 이 세 개 중에 극대극소를 갖는 건 누구였어? 첫 번째 거였지. 그럼 쟤는 너네 어떻게 판별해? 누굴 보면 돼? 3차를 볼 게 아니라 도함수를 봐야 돼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몇 번 생기면? 2번 생기면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야. 즉 저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 x축이랑 몇 번 만났다는 거야? 2번 만났다는 거야. 그럼 또 뭐 하면 돼? 미분 쳐서 판별식으로 하는 거예요. 판별식에서 0보다 크면 저 첫 번째 그림. 그럼 뭐가 나올 거라고? 그 값이 반드시 2개가 나올 거라고. 이해돼요? 근데 판별식이 0이랑 같거나 0보다 작았으면은 그 값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1 때 했던 얘기가 여기까지 다 이어지는 거야. 다 연결됐니? 이 세계관이 이게 확장이 돼야 돼요. 아주 지금까지 요만큼 배운 거야, 요만큼.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늘 꽤 많은 걸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읽을게요, 다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존재해야 하므로 도함수의 2차 함수가 x축과 2번의 교점을 가져야 된대. 따라서 f'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다 이해됐지? 좀 이따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인데 거의 뭐 제일 중요해. 알겠지? 너무 중요하니까 제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난 다음 시간부터 쓸 거야. 알았어? 나만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너희도 같이 써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너희가 스스로 그려봐야 돼. 아유, 저 아이들 시끄럽네 아주. 1대2 기리비. 쟤네 쉬는 시간 이제 끝났어요. 쟤네 20분부터 다시 수업 시간이라 이제 아마 조용해질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내가 거기다가 설명을 위해서 전제를 깔아놓은 건데, 지금 첫 번째 함수는 3차 함수야. 3차 함수. 자, 이제 쟤네 조용해진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1차 함수인데, 얘네가 거기 그림처럼 반드시 한 번은 뭐 해야 되냐면 접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지나가는 상황. 내가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 얘들아 잘 봐봐. 너네 옛날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우리 삼각함수 하면서도 했던 얘기인데,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가 뭐죠? 우함수가 뭐고 기함수가 뭐고 헷갈리면 얘들아, 우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y축 대칭처럼 보이지 않니? 그렇게 외워. 얘가 y축 대칭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애초에 y축에 대해서 대칭된 모양이라는 거고요. 기함수는 뭐야? 얘가 결정됐으니까 이게 원점 대칭이 되겠지. 근데 얘네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얘는요 f한테 마x를 넣는 거야. 에? 마x를 넣겠다는 거는 x를 넣은 거에 반대편에 있는 걸 넣겠다는 거야. y축 대칭이면은 x를 넣든 마x를 넣든 함수값이 뭐하게 나와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얘랑 그냥 fx랑 같아야 돼요. 알겠지? 근데 원점 대칭은 무슨 성질을 갖냐면, 마x를 넣으면은 왼쪽에 있는 마x를 대입했더니 원래 있던 x에서 찍힌 거랑은 반대편에 있어야 되니까 원점에 대해서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성질이 있었냐면은, 이런 애들은 다항함수에서, 왜냐면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에서는 반드시 짝수차의 함수들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니?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마x 대신 넣어봐. 그냥이랑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짝수 제곱은 마이너스를 없애주거든. 근데 홀수차들은 다 어때? 여기다 마x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살아죽어? 바깥에 살아있지. 맞아? 여기도 마x 넣어봐. 살아죽어? 살아있죠. 맞아요? 이런 경우면은 얘를 만족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홀수차랑 짝수차랑 막 섞여 있어? 그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짝수차만 돼 있어? 그럼 우함수인 거야. 홀수차만 돼 있어? 그럼 기함수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얘 봐봐.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 홀수차. 그럼 얘는 무슨 함수일 게 분명해요? 기함수인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모양을 일부러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기함수의 모양으로. 얘들아, 그럼 봐봐. 우리 방금 배운 바에 의하면 당연히 원점이 무슨 점이 된 거야? 변곡점이 된 거겠죠. 왜? 우리 여기서 대칭점이 2개라고 배웠니? 아니지. 유일하게 몇 개였어? 1개였어. 근데 애초에 얘가 원점 대칭이래. 그럼 그 원점이 변곡점이겠구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거기 그림에서 어떻게 일부러 해놓은 거냐면, 어떤 직선이 지나가. 요 직선이야. 근데 반드시, 아이고 잘못 그렸다. 이렇게 한 번은 접하도록 그린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봐봐.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할 건데,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잠깐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약에 1에서 접했어 라고 하면은 이 fx의 식을 뭐라고 쓴다 했었지? 최고차계수는 몰라도 x 빼기 1을 제곱으로 갖고 있다. 항상 접하면은 무조건 뭐예요? 제곱의 성분을 가져요. 여기도 보세요. 얘네 둘이 지금 베타에서는 뭐 했어? 접하는 거라고. 알파는 그냥 지나간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 식을 정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라는 거냐면, 얘는 제곱의 성분으로 가지라는 거고,
얘는 그냥 하나만 가지라는 거야. 두 개가 아니라.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얘네 둘을 우리가 연립하잖아? 그럼 AX의 세제곱 더하기 BX는 MX 플러스 N입니다를 하면 다 넘겨서 AX의 세제곱 더하기 B-M의 X 마이너스 N은 0입니다가 되는데, 이것의 근의 결과가 알파 하나에다가 베타가 무슨 근이 될 거라고요? 중근이 될 거라고. 그럼 몇 개로 카운트 해야 돼? 우리는 두 개로 카운트를 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나중 얘기긴 한데, 실제로 얘를 너희가 인수분해로 정리하잖아? 그럼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계수 A로 잡아놓고 알파에서는 인수로서 하나만 가져야 되고요. 베타를 몇 개를 가져야 돼? 중근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갖는 모양이 무조건 나와요. 알겠지? 이건 반드시 그래요. 근데 지금 얘기는 이걸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이건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메인 내용은 뭐냐? 너네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 너무 옛날 얘기야? 거기서 세 근의 합, 이거 3차 방정식이니까 세 근의 합 너네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니?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2차 계수예요. 3차 계수분의 2차 계수. 근데 지금 2차 계수 얼마야? 없잖아. 0이야, 0. 세 근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때는 무조건 중근도 두 개로 본다 했었어. 절대로 여기서 근계수 관계 쓰라고 했을 때 베타랑 알파만 더하면 안 됩니다. 알파, 베타, 베타를 더해야 돼. 그래서 무슨 합이 나오는 거냐면은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됩니다. 알겠지?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결론이 나왔어. 뭐냐면 알파는 결국 뭐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2베타였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해했어 이제? 됐지? 그럼 이제 외우기만 해. 이거 몰라도 돼 이제는. 나중에는 우리 내신 들어가면 이거 할 시간이 없어. 그때 그냥 이거 기억나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대충대충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서가지고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외워!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설명한 것 뿐이야. 중요해서가 아니야. 아니, 물론 중요하긴 하지. 이게 중요한 거긴 한데 이 방법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괜찮아. 결론이 이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얘 몇 배라고? 마이너스 2배라고. 딴 건 모르겠고. 잘 봐봐. 그럼 여기서 이 X축에 내려오는 요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라는 길이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제목이 1대 2잖아요. 이 1대 2가 반드시 성립한다. 그럼 그게 뭐냐? 기준이 뭐냐? 너네 생각해봐. 이 그림 그대로 가지고서 너네가 평행이동을 막 시켜봐. 그런다고 해서 이 성질이 바뀌어? 아니지. 그러면은 너네가 앞으로 어떤 3차 함수건 간에 한 번은 접하고 한 번은 그냥 지나가는 이런 세팅만 만족이 된다면 변곡점이 분명히 있겠지. 이럼 이 변곡점에 대해서 너네가 이렇게 나눠버리잖아. 그럼 이 접점과 그냥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Y축에 평행하게 갖다 올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2라는 길이비를 만족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기준이라고, 변곡점. 그게 지금은 원점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1대 2를 만족한다. 그 말은 이 변곡점에서 이렇게 또 내리면은 Y축이랑 만나잖아. 여기도 1대 2겠지. 평행선의 정리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나와요. 너무 필요합니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즘 평가원이 어디예요? 수능을 출제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작년에 계속 했었잖아,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사용하는 문제 내지 마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야, 평가원에. 그래서 작년 문제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이거를 안 쓰게 하려고 애를 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야.
이거를 안 쓰고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3차 함수는 이걸 피할 수가 없거든. 근데 다만 이것뿐이야. 이거를 써서 푸나 안 써서 푸나 차이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평가원의 목적도. 아예 못 쓰게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물론 그냥 두고 푸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리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너무 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다음 시간에 연습해서 오셔야 돼요. 알았죠? 제발 까먹지 말고. 거기다가 그냥 얘들아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것만 표시해놔요. 그림만 좀 해놔. 와 진짜 오늘 문제 하나도 못 풀겠다. 아 근데 나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필요해 이런 시간이. 왜냐면 내가 매년 이제 맨날 수업을 하니까 매년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되게 예민해져요.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학원 방학이 있는 것도 나는 싫어. 지금 쉴 시간이 어딨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차라리 좀 끝나고 쉬든 뭐 그 전에 쉬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 생각을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근데 중간에 쉬긴 해야 돼. 왜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가족여행을 가요. 가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학원들이 우리 학원이 쉬는 그거는 다 차량 시간에 맞춰서 쉬거든. 우리 학원 그 연합회 차량이 있는데 연합회 차량이 먼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쉽니다라고 공지가 떨어져요. 몇 달 전에.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하는 학원들은 다 그때 쉬는 거야. 왜냐면 다 같이 쉬어야 또 이제 아무래도 결석생이 다 같이 발생하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때 다 같이 가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여기를 할 때 되게 내가 급하게 설명하고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애들이 이해를 좀 덜 하고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거기는 이제 기리비가 1대 루트 3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설명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1번과 2번을 비교하잖아요. 방금 했던 1대 2랑 1대 루트 3을 비교하면 1대 2가 쓰이는 비율이 한 거의 9 정도 돼요. 8에서 9. 얘랑 비교하면은 얘는 한 1, 2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요 첫 번째 게 훨씬 많이 나와가지고 맨날 내가 첫 번째 것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게 또 안 해놓으면은 또 필요할 때가 있어. 근데 그때는 너희는 몰라. 그럼 또 설명해야 돼.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할게요. 봐봐. 그러니까 얘도 그냥 그거야. 얘는 그러니까 거의 뭐 얘는 필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얘는 알고 있으면은 쏠쏠하다 정도. 이거 배웠다고 막 엄청나게 도움이 되냐? 그건 또 아니야. 근데 필요할 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지? 왜냐면 얘 때문에 계산이 확 줄어요. 얘는 뭐냐면 거기 내가 함수를 일부러 y는 그렇게 설정을 한 거거든. y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 이렇게 한 건데 자, 또 너희들 눈에 뭐가 보여? 무슨 차수? 홀수 차수. 그래서 기함수가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a는 양수라고 내가 지금 박아놨는데 기함수니까 또 대충 그려보면은 일단 먼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잘 봐봐. 일단 왜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냐면 너네 이거 원래 우리 2차 함수 그릴 때 물론 축을 많이 찾기도 하지만 너네 2차 함수 그릴 때 뭐로도 많이 찾아? x절편도 많이 찾지 않니? x절편 찾으려면 항상 하던 게 뭐예요? 인수분해죠. 여기 3하고 1 해가지고 마마 들어가면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얘가 1이랑 어디서? 3에서 절편을 갔습니다 해서 이렇게도 많이 그리지. 실제로 미분을 할 때는 축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보다 오히려 절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뭐겠어? 우리 아까 여기서 필요한 게 누구야? 얘네야, 얘네. 어디서 그 값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개형이 잡힌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축으로 구하는 것보다 얘네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축을 관찰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 일이. 알겠지? 그럼 봐봐. 얘도 똑같아. 얘도 뭘 하기 전에 그냥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그럼 x로 묶이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누구 남아? a가 남지. 근데 그것도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그럼 얘가 누구라는 거야? 루트 a 아니겠니? 왜? 루트 a랑 0이랑 마이너스 루트 a가 지금 근으로 나왔다는 건 절편이 됐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일 거고 얘가 누구겠어? 마이너스 루트 a겠지. 얘들아, x축이랑 3번 만나야 돼. 인수분해 해보니까 그렇죠. x축이랑 3번 만나려면은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까?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얘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값을 가져야 중간중간에 꿀렁꿀렁을 해줘야 뭐가 된다고? 3번 만날 수 있다고.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여기서 3번 만난다는 게 보장이 됐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로 미분을 안 해도 이렇게 그 값을 갖겠구나 하고서 그린 거예요. 알겠지? 일단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누구야? 이 극값이 언제냐는 거야. 이게 누군데? 이게 누구야 이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은. 그럼 그거 정확하게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해야 돼. 알겠지? 미분해보자. 미분해. y 프라임은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a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얘들아, 그럼 너네 이거 방금 말했던 쟤처럼 그리려면 뭘 해봐야 돼 또? 결국은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 해봐. 3으로 묶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인 거 괜찮니? 이거 억지로 인수분해 해볼까? 이거 억지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 3에다가 x 마 루트 3분의 a x 풀 루트 3분의 a 이렇게 될 거라고. 맞지? 그럼 너네 이거 그릴 줄 알잖아. 그려보면은 거기는 간격이 좀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생각 없이 해버려가지고 그냥 대충 그릴게. 얘가 누구겠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a 아니겠니? 얘가 누구겠어요?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a 아니겠어? 그럼 여기서 지금 풀로 부호가 조사된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뭐야?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요 지점이 얘라는 거야. 맞죠? 그리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지점이 얘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3분의 루트 a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a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마찬가지야. 얘도 막 평행이동을 시켜도 이 성질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나오는 결론. 항상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긋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기랑 여기랑 비율이 몇이 돼야 돼? 1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엄청 도움이 되냐? 그건 아닌데 가끔, 정말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배워두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이에요. 알겠지? 그냥 그 정도.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길이비다. 1대 루트 3이다. 알겠죠? 자, 앞에 거는 뭐였고? 직선이 한 번은 한 번은 그냥 교점. 이렇게 지나가면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1대2. 얘는 뭐야? 변곡점을 지나게 x축에 평행하게 싹 갔다 그거. 그럼 무조건 극값과 그 만나는 점의 비율은 1대 루트 3. 알겠어요? 이걸 왜 지금 알려주냐면 이거를 알면 얘들아 너네가 나중에 미분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물론 미분을 해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안다는 건 너네가 저거를 이해했으면 할 줄 아는 거야. 저거를 스스로 할 줄 알면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매번 저렇게 하는 게
귀찮다고. 그래서 만약에 안 해도 된다면 안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갈게. 자, 거기 나오는 게 이제 3차 함수의 길이비를 이용한 식 세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봐봐. 어이구야. 야, 이렇게 씌웠고, 다시 1번. 자, 함수의 x 절 편과 방정식의 근이래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가봅시다. 거기 fx를 a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놨어. 그럼 얘들아, 그거를 너희가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잖아? 그러면 잘 봐봐. 아까도 했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리면은 반드시 x축이랑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거야? 얘는 제곱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라는 거야. 알파에서 접해라. 그리고 베타에서는 뭐 하라는 거야? 그냥 교점이야. 그냥 교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부를게. 이런 형태는 앞으로 중근, 얘는 그냥 근이라고 할게요. 용어가 없어요. 알겠지? 다시 뭐라고요? 이런 거는 중근, 이런 거는 그냥 근.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내가 거기에 모양을 미리 그냥 해놓은 건데, 이렇게 너희가 눈으로 봐봐. 이 중에 중근이 누구야? X축이랑 만나는 애들 중에서 점이 2개잖아요. 중근이 누구야? 얘겠지. 얘가 알파란 소리야. 이해됐지? 그럼 얘가 그냥 근이잖아. 얘가 베타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를 알면 왜 미분을 안 해도 되냐? 방금 배웠잖아, 우리. 봐봐. 여기서 파란색 직선이 한 번은 뭐 해야 되고? 접하고, 한 번은 뭐 하면? 그냥 지나가면은 무조건 이거 1대2라는 게 성립한다 했었죠. 근데 이 직선이 반드시 이런 1차 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어떤 거여도 되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X축이랑 평행해도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도 변곡점은 여기 있는 거 매한 가지죠? 맞아요? 그럼 봐봐. 이렇게 내가 갖다 내리잖아? 그럼 여기가 접점, 여기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점이거든? 무조건 내가 그림 좀 못 그린 거야? 몇 대 몇이겠어? 1대 2가 된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무조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다시 여기 변곡점 있겠지? 그럼 너네 이렇게 갖다 내리면 여기가 알파가 문제에서 뭐 주든 우리가 구하든 하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거리가 측정이 돼야 안 돼? 이거 측정할 수 있지. 빼면 되잖아, 2개. 그럼 여기가 얼마 차이 나는지도 알아볼라? 몇 대 몇이라고 이거? 1대 2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일 거야. 여기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고. 길이비로.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냐면 얘예요.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잘 봐. 칠판 봐봐. 여기서 내가 방금 전에 한 거랑 비슷하게 노란색 선을 밑에다가도 접하게 그어볼게. 당연히 평행하게. 자, 그럼 또 봐봐. 위에서 했던 일이 또 벌어진다? 이번엔 여기가 접했네? 그럼 몇 대 몇인 거야? 1대 2겠지 또. 자, 다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근데 아까 우리 배운 성질 중에 이 변곡점이 이 3차 함수의 무슨 점이었어요? 대칭점이었지. 그럼 당연히 이 그림은 요 길이랑 서로 대칭이 된 관계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니? 둘은 같은 길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현재 같은 거야. 즉 여기 적혀있는 1이라는 비율이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도 뭐 하겠어? 똑같은 길이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 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봐. 그러면 요 길이 1이라는 그 비율이 그대로 내려온 거 아니겠니? 맞지?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으로 내분되는 거야? 1대 1로 내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도 뭐 하겠니? 이렇게 갖다 올려주면은 1대 1인 거야. 심지어 얘도 내리면은 요것도 1이었잖아? 그럼 얘도 1인 거지. 심지어 여기도 올려주면은 여기도 1이겠죠. 그래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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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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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성립해요. 엄청나죠? 3차 함수가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파랑 베타만 알면은 정확하게 변곡점이 어디고 정확하게 극대점이 어디고 그런 거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심지어 얘랑 이 극대랑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요점 있지? 얘도 요거 길이 비율이 1이니까 구할 수 있는 거야.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그럼 이제 예시로 하나 볼게. 아직 표시하지 말아봐. 예시를 보고서 이해를 하고 정리하는 게 너네가 더 좋을 거야. 거기 예시를 보니까 y는 뭐라고 돼 있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지. 얘들아, 너네가 일단 지금 내가 알려준 걸 써먹으려면 7번 봐봐요. 이걸 써먹으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일단 돼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 안 보여? 아, 이건 그냥 간단하지. 어떻게 하면 이거 인수분해가 돼? x 빼기 3의 뭐야? 제곱이랑 x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는 중근이 돼야 돼요. 다른 하나는 그냥 근. 안 그러면 못 써먹어. 아, 그럼 너무 특수한 경우에 대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문제들이 다 이런 형태가 줄을 이뤘어요. 얘 써먹으면 잘 풀리게. 알겠지? 다만 작년부터는 그걸 좀 안 쓰게 하려고, 쓰든 안 쓰든 차이가 없게 하려고 약간 바뀌고 있는 시점인 거야. 작년부터.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실제로 내신을 보게 된, 지금 당장은 어쨌든 내신이 급하니까 내신을 보게 될 때는 기출문제에 얘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 알았죠? 그럼 봐봐. 얘 어떻게 그리냐? 잘 봐. 이거 지금 일단 최고차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지. 그럼 우상향 그래프일 게 분명해요. 맞아요? 그리고 0에서는 무슨 근? 그냥 근. 그지? 3에서는 중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0에서는 x축이랑 그냥 지나가는 관계고 3에서는 뭐 해라? 접해라. 그러한 무슨 함수? 우상향 그래프. 그럼 모양이 예측이 돼요? 0에서 먼저 그냥 지나가고 그 이후에 3에서 접하는 우상향 그래프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유일하게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오는 거야. 이 3차 함수 그리는 것도 얘들아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처음에는 막 개판으로 그려요. 막 이렇게도 그리고 막 이러는데 연습을 자꾸 해서 최대한 이쁘게 그려야 돼. 그래야 너네가 풀기 편해.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아까 얼마였어? 0이었지. 좀 더 크게 그릴까? 너무 그림이 조그매. X축은 크게 잡아놓고 왜 그림은 작게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뭐 F라고 해. 그러면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0인 거야. 그럼 얘가 누구겠어? 중근이니까 3인 거야. 얘부터 얘까지 간격 얼마야? 3칸 차이 나네? 그러면 변곡점, 극대점 있어? 내려.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 그럼 한 칸당 실제 길이도 1이라는 거야. 그럼 0에서 1만큼 가? 얼마야 좌표? 1이라고. 미분을 안 했지만 극대가 어디고 극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는 그럼 얼마야? 보너스로 2겠지. 근데 아까 말했지. 변곡점. 변곡점은 교육과정상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단은 필요한 건 여기야. 알겠지? 근데 뭐 그냥 예의상 표시해놔요. 됐죠? 그럼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얘랑 같은 선상에 있는 얘는 얼마겠어? 4구나 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그릴 수 있겠니 이렇게? 언제 그렇다고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 하나가 중근이고 하나가 그냥 근일 때. 자, 이제 두 개 그림 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 1대1 길이비는
이제 너희가 이렇게 내가 아까 보여줬던 대로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거고 앞으로 저것만 쓸 겁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을 막 상세하게 알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게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괜찮아? 이해되죠? 그럼 실제로 진짜 이런지 볼까? 야, 안 적어도 돼? 이거 미분해봐.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지. 그럼 3으로 묶으면은 x제곱에 마4x 풀 3이지. 그럼 여기 3하고 1 들어서 마마 들어가면 되지. 그럼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니까 1이랑 3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거라고. 그래서 쭉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다. 실제로 1이랑 3에서 극대극소를 가졌지. 근데 단순한 미분을 한 거보다 더 많은 정보가 지금 여기 적혀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쟤보다 더 편하다는 거야. 문제 풀기에. 이런 상황일 때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도무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미분해야 돼. 그럼 너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야, 이거 내가 왜 알려줬겠어? 미분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맞지? 근데 너네가 이걸 딱 보고서 바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인수분해 하려고 막 시간을 1, 2분 정도 쓰고 있어. 그럼 벌써 이걸 배운 취지랑 안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그냥 딱 해보고서 5초 내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은 빨리 그냥 미분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 때 그렇다는 거야. 시험 때. 공부할 때는 좀 천천히 좀 해보고. 왜냐면 익숙한 모양들이 있거든. 이것도. 그런 걸 미리 좀 해보고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점점 이제 연습하면서 나중에는 보자마자 바로바로 판단이 될 거야. 알겠어요? 근데 시험 때 만약에 이거 배웠다고 해가지고 또 오랫동안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그냥 미분하는 거야.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건 그냥 뭐야? 안 되는 걸로 나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하려고 시간 쓰고 있으면 안 되고요. 취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야, 두 번째는 뭐냐면 fx가 뭐라고 돼 있어? 최고차 계수 a에다가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래. 일단 얘들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면 애초에 저렇게까지 인수분해 하려면 너네 뭐 해야 돼? 조립제법을 하겠지. 조립제법이 간순해? 아니면 오래 걸려?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것까지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긴 해요. 근데 주로 언제냐면 이런 경우야. 이건 너네 그냥 금방 인수분해 할 줄 알지? x마 루트 3, x 풀 루트 3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저걸로 이제 접근하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쓰임새가 적긴 해요. 알았죠? 그건 알아두시고요. 한번 가보자.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저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반드시 무슨 관계냐면 등차 수열 관계여야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등차 수열. 아니 씨, 지금 수투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수열이 나와? 그냥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그거야. 알파에서 베타, 베타에서 감마에 뭐가 똑같다는 거냐면 간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간격.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x축이 있잖아요. 그럼 잘 봐. 일단 얘네가 등차 수열로 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할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이랑 몇 번 만난 게 보장된 거야? 3번이지. 아까 우리 3번 만나면은 무조건 이런 단순 증가만 하는 거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무조건 어때야 돼? 극값을 갖는 모양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2번 만났어 먼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랑 그 다음 간격이 뭐 해야 된대?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닐까?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면 이 간격이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을 거라고. 그럼 자동으로 너네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까 3차 함수 배운 거는 변곡점, 즉 대칭점을 갖는다라고 배웠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쓱 갖다 그었는데 이렇게 갖다 그었다 쳐봐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을 수가 있니 없니? 없다고. 왜? 변곡점이 위에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더 길 수밖에 없어요. 대칭성 때문에. 여긴 더 짧을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같아질 수 있다, 같아졌다는 거는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라는 거야. 그래야 여기랑 여기랑 같을 수 있죠. 결론, 얘가 뭐였다는 거야? 변곡점이었다는 소리예요. 얘가 변곡점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만약에 근의 간격이 동일해?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변곡점. 오히려 그림에서 이 간격이 똑같대? 아, 그럼 얘가 변곡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돼요? 1대 루트 3. 왜? 아까 변곡점을 x축이 딱 지나갈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했었지. 그래서 얘도 얘네 둘에 대해서 간격에 대해서 여기가 극소잖아요. 여기가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는 기리비를 만족할 때 극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뭐 안 해도 되는 거니? 미분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지 않아도 극대극소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 수 있다고. 1대 루트 3.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유리 이해됐니? 그래서 걔도 한번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x로 묶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이고 마저 가보면은 x에다가 x마 루트 6 x 풀 루트 6 되었니? 그러면은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여기가 0, 얘가 마이너스 루트 6, 얘가 그냥 루트 6. 근데 간격이 어때? 똑같아. 얘가 변곡점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극소 어딘지 궁금해!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3일 거라고. 그래서 얘를 얼마로 나눠버리면 돼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여기 좌표가 뭐라고 나올 게 분명하니? 루트 2라고 나오겠지. 이거 괜찮아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예시까지 좀 해봤고요. 우리 10분까지 할 거니까 좀만 더 하자. 오늘 문제 못 풀어도 괜찮아. 아까 말했듯이. 자, 그럼 평행이동이 된 경우라고 하면 돼. 그럼 뭐냐? 잘 봐봐. 그 밑에 예시들을 그냥 하면서 가볼게. 첫 번째 예시 봐봐요. y는 거기 뭐라 돼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 돼 있어.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너네 보여? 그냥 뭐로 묶을 수 있어? x제곱으로 묶이지. 그럼 뒤에 x 빼기 얼마 남아? 3 남지. 자, 0에서 무슨 근? 중근. 3에서 무슨 근? 그냥 근. 그럼 x축 딱 그어. 갖다 그어. 그리고 0에서는 중근, 3에서는 그냥 근을 갖는 무슨 함수야? 우상향 그래프라고. 그러면은 먼저 접하라는 거야. 0이 먼저니까. 그 다음 3에서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이번엔 3이다. 얘는 x축이죠. 야, 그러면 우리 오늘 계속 하던 게 이거 아니야?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 근데 0부터 3까지가 3 차이나. 한 칸당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좌표 1, 여기 좌표 2. 아, 극소는 2에서 생기는구나. 까지 괜찮지? 앞으로는 이렇게 조사를 하자고요. 미분 없이. 된다면. 두 번째도 예시 한번 봐봐. y는 뭐라고 돼 있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요게 이제 아까 했던 건데 봐봐.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이지. 요 뒤에 있는 게 뭐가 돼요? x 풀 루트 3과 x 마 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간격이 어때? 똑같아. 그러면 얘는 극대극소를 갖는 3차 함수일 수밖에 없고요. 가운데 생기는 이 녀석이 변곡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0인 거고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가 그냥 루트 3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x축이 하필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라면 여기가 비율이 1대 루트 3일 거라고. 근데 여기가 그냥 루트 3이니까
당연히 여기 좌표가 얼마겠어? 1이겠지. 여기도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1이겠지. 이런 식으로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분 없이. 이거 알겠지? 이해되는 거야? 되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가 방금 전에 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평행이동이 된 경우래. 무슨 말이냐? 거기 3번을 보세요. 그 3번 보니까 얘들아 함수식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3이래. 너네 저거 인수분해를 하려고 먼저 관찰을 하겠지? 근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3 때문에 안 돼. 근데 여기서 요 3 있지? 얘는 그냥 상수잖아요. 저런 상수가 추가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y축 방향으로 뭐 한 거야? 3칸 그냥 올라간 거로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 얘를요 일단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저거 없다고 생각하면 너네 얘는 그릴 수 있어? 이미 했잖아. 여기서 1번에서 얘였잖아요. 얘. 그럼 그냥 이 그래프를 몇 칸 올리라는 거였어? 결국 3칸 올리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잘 봐. 앞으로 너네는 X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거 만나는 거 했었지. 그거를 몇 칸 올리자고? 3칸. X축이 Y는 얼마야? X축을 우리 뭐라고 함수로 써요? Y는 0으로 쓰지. Y는 0이 뭐로 바뀌겠어 그러면? 3칸 올라가면 Y는 3이겠죠. 자, 앞으로 이거예요. 상수항을 제외하고 앞에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많이 보던 이런 식 혹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이다. 그럼 너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일단 그어 그 다음에 걔를 뭐처럼 생각해? Y는 3을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얘 그냥 X축이라 생각하고 이제 지워. 얘만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그냥 요 그림에다가 X축처럼 보고 0에서는 접, 3에서는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여기다 그냥 덧그리란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그럼 변곡점도 있고 극소점도 있으면은 또 1대1 대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X축 어딨어? 는 필요하면 갖다 그으세요. 알겠죠? 필요 없으면 굳이 긋지 마. 왜 그러냐면 잘 봐. 너네 여기서 X축이 어딘지 궁금하잖아? 그럼 그 값을 넣어봐. 2를.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8 빼기 12 더하기 3이지. 이거 값이 얼마야? 마 1이지. 마 1. 맞니? 마 1이면 얘보다 X축은 어디 있겠니? 위.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가? 요렇게 지나갈 거라고. Y축은요? 얘겠죠. 0.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그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X축, Y축은 후작업으로 그리는 거야. 처음부터 그릴 생각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 있어도 요런 걸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죠? 아니, 너무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문제를 많이 관찰을 하다 보면은 상수항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저런 꼴이 많이 나와요. 알겠지? 자꾸 너희가 저걸 보려고 해야 돼. 상수항을 이렇게 제외해 놓고 얘네를 보려고 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너네가 식을 쓸 때 되게 편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너희가 실제로 식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런 거 할 때 요 방법 되게 많이 쓰니까요.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겠지? 알고 있으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그 다음 것도 봐봐요. 멈추지 않아. 자, 네 번째 거 봐봐. 너네 네 번째 거 보면은 인수분해가 될 건덕지가 보여? 앞에 놈들 세 놈은 x로 묶어. 그럼 x제곱 마 6x 플러스 9잖아. 그럼 그거 x 빼기 3에 뭐 나와요? 완전 제곱인 거 이해돼? 그리고 뒤에 더하기 얼마는? 16은 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야? 저 16을 뭐처럼 보라고요? x축처럼 보라고. 내가 앞으로 부를 때는 x축 대용이라고 할 거야. 그 대용이 뭔 말인지 알죠? 대신하는 거. 뭐 밥 대용 하면은 밥 대신에 뭐 먹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x축 대용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봐봐. y는 16 갖다 그어놓고
0에서는 그냥 지나가고 3에서는 접하는 우상향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3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그럼 만약에 또 x축이 궁금하고 y축이 궁금해?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다 이제 덧그리라고. 야 그럼 생각해봐. x축 어디 있겠니? 얘는 뭐 아까처럼 대입할 것도 없다. 왜? 이미 얘가 얼마야? 16이지. 그럼 얘보다 어디 있겠니? 더 밑에 있겠죠. 밑에 그리세요. 그럼 y축은 누구야? 여기 대놓고 0이라 적혀있네. 걔가 y축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충분히 필요하다면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좌표축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만 색깔로 해놓은 것들만 해놓고서 그리면 돼요. 알겠어?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될 때 얘기지. 안 되면 그냥 뭐야? 미분해야 돼. 근데 미분해서 했다고 해서 미분으로 풀었다고 해서 이런 기리비적인 성질들이 성립하지 않는 거니? 아니에요. 똑같이 성립한다고. 다만 위치를 미분을 통해서 찾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이거의 위치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지? 마치 함수를 도형 풀듯이 풀 수 있거든. 됐니? 그래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또 이제 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하고요. 일단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등원을 하면 아마 개념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한참 풀고 4차 함수가 등장할 때부터는 이거 해가지고 도함수 활용 2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도함수 활용 2가 끝나면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죠. 그때 특강과 정규 수업을 이용해서 미분을 끝내고 적분을 들어갈 거야.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한테 남은 회차가 정규 수업이 일단은 그 셋째 주로 넘어가기 전이라고 기준을 잡으면은 정규 수업 2번에 특강이 3번이 남아요. 근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적분을 마무리를 하고도 남아. 꼼꼼히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도를 끝낼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이렇게 진도를 끝내는데 그래도 굉장히 나 지금 되게 많이 설명하는 거거든? 알겠지? 지금 오늘 심지어 문제도 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도 꽉 차게 한 거니까 그걸로 이제 학기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숙제를 빡세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안 따라와 주면은 지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